그래서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그 진행 양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는 어떻게, 투과, 중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다른 경계면을 만나면, 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경계에서 반사, 특히 반사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계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이제 반사라고 하고, 가다가 다 튀어나오는 거죠. 또 경계면을 뚫고 다른 매질로 투과가 또 일부 되기도 하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투과된 파는 입사파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직진해서 그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1차원에서는 그대로 가겠지만 2차원이나 3차원에서는 파동이 휘는 현상, 휘어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런 걸 또 굴절이라고 합니다. 반사는 영어 철자에서 보면 리플렉션입니다. L이 들어가는 거고, 굴절은 R이 들어가죠. L은 어때요? L. 하다가 맞고 다시 튀어나오면 이게 L이죠. 굴절은 하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L과 R. 투과는 아예 다른 거고, 트랜스미션. 그렇죠? 매질이 바뀌는 트랜스미션. 반사와 굴절. 영어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영어 단어. 여러분들이 우리말로만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괜찮지만, 뭐 유학도 가고 다른 연구원들도 만나고 다른 외국 회사 취직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반사가 되는가 좀 보는데, 이 그림은 반사 그림이에요. 반사. 앞쪽에 31번 그림, 32번 그림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이 줄의 끝이 고정돼 있어요. 고정. 딱 묶여 있다. 기둥에 묶여 있는 거고, 32번 그림은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고리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앞에 있는 걸 고정된 끝, 오른쪽에 있는 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끝이다. 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펄스를 하나 만들어서 쭉 펄스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죠. 그러다 맞고 튀어나오는데, 이때는 변이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진동 펄스였거든요. 그런데 튀어나올 때는 아래쪽으로 바뀌어서 이걸 이제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집어져서. 그런 이제 다른 말로는 반전이 됐다. 반전. 뭐가 뒤집어진 거냐? 모양이 뒤집어진 거죠. 모양은 그대로인데 방향? 이제 파동에서는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이 반전됐다. 어디서 반전이 돼요? 고정단에서 반사파 위상 반전. 고정단 반사파 위상 반전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고정단 반사에서 위상이 반전된다. 고정단 반사에서 위상이 반전되는데, 자유단 반사는 위상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정단 반사라는 이 용어를 기억해야 돼요. 고정단 반사. 뉴턴의 제3법칙이 적용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파동이 줄이 올리려고 하는데 기둥에 묶여 있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줄 자체가 그냥 내려가는 거지, 내가 벽을 밀려다가 벽이 밀려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역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럼 위상이 얼만큼 바뀌었냐? 180도. 완전 뒤집어졌으니까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럼 파이만큼 위상이 반전되었다. 자, 투과는 절대로 위상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과는 위상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벼운 줄에서 무거운 줄로 진행을 하게 되면 반사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된다고 그랬죠. 일부는 투과, 일부는 반사가 되는데, 반사는 위상이 반전됩니다. 이 고정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벼운 줄에서 봤을 때 무거운 줄은 물론 밀도가 높은 줄이죠. 단위 길이당 가벼운 줄, 단위 길이당 무거운 줄.
반사에서만 위상이 반전되고 투과는 위상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로 블록한 파동이면 위로 블록한 파동으로 투과되고 자유단 반사는 위상 반전 안 일어나죠. 투과도 역시 안 일어난다.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이렇게.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게 고정단 반사에서만 또는 무거운 줄로 가다가 반사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중첩입니다. 중첩. 중첩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중첩? 포지션. 포지션은 중첩. 중첩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더하기. 쓰는 것도 괜찮아.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자, 두 개의 펄스가 중첩이 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합이 된다. 더하면 된다. 어떤 줄이 있는데 줄의 변이 y1 변이와 y2 변이가 더해졌어요. 하나의 위치에서 한 점에서. 그러면 두 파동의 합성 변이는 더한 것과 같다. 더하기만 이렇게 잘 기억하면 돼. 더하기다. 합성은 어떻게 되냐? 더하기다. 이거를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성이 되는가? 더하기 하면 된다. 그런 원리를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 자, 하나의 위치에서 두 파동이 만납니다. 자, A번 그림 보면 아직 만나기 전이죠. 위로 된 펄스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역시 위로 된 작은 진폭의 펄스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이게 이제 겹쳐지면 어떻게 돼요? 작은 펄스와 큰 펄스가 예를 들어서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같은 지점에서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된다. 왼쪽으로 가는 파동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겹침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똑같은 진폭으로 그냥 가는 거죠. 더하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한쪽이 플러스로 얘는 마이너스로 이제 겹쳐질 수 있겠죠. 자, 파동은 이렇게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11-10절에 정상파,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 결과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정상파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원리는 중첩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파라고 하는 건 영어 표현에 보면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건 이 진행파가 아닌 파동을 얘기해요. 정상파는 진행하지 않는 파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행하지 않는 파동이고 진동만 하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줄에서 펄스를 만들면 펄스는 쭉 움직이죠. 그래서 파동의 속도도 구할 수 있잖아. 이런 게 진행파입니다. 스피커에서 진동이 여러분들한테 쭉 진행하고 있는 거죠. 벽에 맞고 진행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진행파입니다. 그런데 정상파는 진행파가 아니다. 정지에 있는 파동처럼. 그래서 이름을 정지파라고도 불러요. 정지파. 공학에서는 정지파라고 많이 부르고 정제파라고도 합니다. 정제파. 정제파라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번역된 책에서는. 물리책에서는 다 정상파로 나오는데 공학에서는 정제파라고 나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이 진동하고 있죠. 줄이 진동하는데 이 진동수가 탁 어떤 특정한 진동수가 되면 진행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위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진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마치 여기가 못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진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 어느 부분도 진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그리고 아주 크게 진동하는 부분, 가장 큰 진동 부분을 배라고 하는 거예요. 배. 마디는 노드. 배는 엔타이 노드. 안티노드. 노드가 아닌 곳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정상파가 이런 정상파가 생겨날 수 있죠. 줄에서 특히 이제 줄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교재에서는 37번 그림으로 설명해요. 줄의 길이가 L입니다. L에다가 진동을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한 진동이 되면 이렇게 배가 하나 나와요. 배가 하나. 이때는 파동이 반만 들어있죠. 반. 배 하나는 절반의 이 파장의 절반 파장입니다. 2분의 1 람다가 돼요. 그래서 L은 2분의 1 람다랑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람다에 대해서 쓰면 2L이 됩니다. 두 번째 10번 그림은 배가 두 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파장하고 같죠. 줄의 길이는 파장과 같다. 자, 세 번째는 배가 세 개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그림에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면 반파장이 세 개 들어있는 거죠. 반파장. 또 여기도 반파장이 들어있고 반파동, 그죠? 반파장. 그러니까 줄의 길이 L은 반파장이 3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동의 파장은 3분의 2일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 이렇게 밑에 3자로 숫자를 매깁니다. 읽을 때는 제1 조화 모드, 제2 조화 모드, 제3 조화 모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제1차 조화 모드는 파장이 2L인 그러면 진동수 F는 람다 1분의 V죠. V는 F 람다라고 했으니까 진동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V는 이미 이 줄이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V는 어떤 파동에 대해서도 다 동일한 속력입니다. 그래서 F1 구하면 2L분의 V가 되는 거예요. 2L분의 V. 그러면 얘는 F2를 구할 수 있겠죠. 얘의 진동수를 구하면 파장 람다 2가 L이죠. L분의 V가 됩니다. 2L분의 2V가 되는 거죠. 2L분의 2V. 이 진동수의 2배예요. 2배. 얘가 10Hz라면 20Hz로 진동시키면 이런 파동이 만들어진다고요. F3는 람다 3분의 V가 되니까 3분의 2 요거죠. 3분의 2L분의 V가 돼서 2L분의 3V가 됩니다. 1분의 3V. 즉 F1의 3배가 되는 겁니다. F1의 요거의 3배 곱하기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F1을 알면 얘는 2배, 얘는 3배, 그 다음에 4배의 진동수를 가진 각각의 조화 모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람다는 n분의 2L, F는 요거의 역수분의 V니까 2L분의 nV가 돼서 여기 밑에 첨자로 n을 이렇게 붙여주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Fn은 여기 n 곱하기 여기 2L분의 V가 F1이에요. F1. 1 넣으면 F1이 2L분의 그냥 V죠. 2L분의 V. FN은 F1의 정수배. 그래서 n이 차수라고 합니다. n은 차수. 공명 모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공명 진동수는 n은 1, 2, 3 이런 것들이 제1 조화 모드, 제2 조화 모드. 제1 조화 모드는 그냥 기본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개수. 이 모드 자체가 방법, 형태 이런 얘기죠. 이 예제가 있어요. 어떤 피아노 줄의 길이가 1.2m이고 길이 전체 길이 L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질량이 10g. 그럼 질량 길이분의 질량하면 선밀도를 구할 수 있죠. L분의 M 면 되죠. 예. 이게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집어넣으면 0.01kg. 1.2분의 0.01이 구해집니다.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줄로 기본 진동수가 160Hz의 음을 발생시키고자 한다. 뮤는 이게 뭐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V 써먹으려고 V. 속도를 구하려고요. 그렇죠? 뮤는 뮤분의
장력 t만 알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속도든지 이제 속도가 결정이 되면 F1 곱하기 람다 1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런 파동을 만들면 이런 진동수에서는 이런 파장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62Hz인 음을 발생시키고자 하는데 줄의 길이가 1.2m인 줄이죠. 줄이 1.2m입니다. 대문자 1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런데 기본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진동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배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배 하나의 진동을 하겠죠. 그럼 줄의 길이 L에는 한 파장만 들어가죠. 배 하나 들어가니까 하죠. 그런데 이게 1.2m라고 했으니까 람다는 2.4m가 되겠지. 즉 2.4m인 파장의 파동이 F1 162Hz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F1 곱하기 람다 1 해주면 파동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속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t도 구할 수 있겠죠. 속도를 구했으면 곱해서 t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1조화 모드가 또는 기본 진동수가 162Hz이니까 2조화 모드, 3조화 모드는 2배, 3배, 4배 해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진동들만 정상파로 만들어질 수 있지. 뭐 320, 300메가에 300Hz에 뭐 이런 거 안 만들어진다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네요. 파동이 여기서 끝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파동에 대한 기초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이 소리, 음파, 이제 다양한 파동이 나옵니다. 13장인가요? 여기가 이제 제목이 어디 갔어? 12장이 이제 음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전자기파는 방학 보내고 오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보내고 학교 오면 전기, 자기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전기, 자기 다 끝나갈 때쯤에 마지막에 전자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11장에 공부했던 게 다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이거 줄파동하고 똑같은 그림이 또 나올 거예요. 줄파동. 줄이 아니라 그때는 전기장파, 자기장파가 되는 겁니다. 줄파동 대신. 이름만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음파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음파도. 그래서 11장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11장에서 이거 했던 거 이렇게 이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방학이 있어갖고 이게 참 지나고 다시 만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 처음 배우는 건데요. 그때 가서 딴소리들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저기 좀 남았으니까 여기 음파를 조금 나가 보는데 음파는 그냥 이런 익숙한 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거꾸로 또 그럼 소리가 뭐야? 사운드 소리가 뭐야? 라고 하면 이게 뭐야? 그냥 내 귀를 갖다 들려줄 수도 없고 이게 소리야. 근데 물리적으로는 소리는 바로 공기의 진동입니다. 공기 분자의 진동. 공기 스피커가 없으면 공기들이 일정한 거리만큼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거리만큼 있을 텐데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 여기 이제 막이 있죠. 이 막이 있어서 이 막이 공기를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면 막 흔들리죠. 스피커가 이 막에 그죠? 진동판. 그래서 내 목소리가 600Hz라면 600번 진동하는 겁니다. 1초에 600번. 그러면 이 공기 분자들이 600번 진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정상파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 있던 공기가 진동을 옆에 공기한테 전해줘요. 공기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혼자만 진동할 수 없잖아. 얘가 이렇게 진동하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진동한다고. 그렇지?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도 진동하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수없이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진동을 하다가 특정한 주파수나 이게 되면 뭐 여기서 물론 어떤 주파수든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공기 분자들이 갑자기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많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런 곳에 희박해졌겠죠. 공기 분자의 개수가 여기서 뭐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공기들이 많이 모이면 여기에 많이 모이고 이렇게 많이 모인 거죠. 그럼 다른 지점, 이런 지점들은 공기 분자가 좀 많이 없어진 거지. 양쪽으로
많이 몰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좀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경계를 지어놨는데 이렇지는 않겠죠. 연속적이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밀한 곳이 있고 소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이제 표현한 거죠. 많이 모이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압력이 제일 높은 곳. 그리고 압력이 제일 낮은 곳이 여기죠. 그리고 0은 압력 변화가 아예 없는 곳. 소리가 아예 없을 때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그림은 압력변입니다. 압력. 이런 그림을 압력변이라고 해요. 압력변이. 그런데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공기 분자들은 안 움직였을 거예요. 안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공기 분자들은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얘쪽으로. 압력이 제일 높은 곳보다 왼쪽에 있는 공기 분자들은 오른쪽으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이쪽에 공기가 많이 모인 거고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도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이 제일 낮아지겠죠. 싹 없어졌으니까. 그죠? 좌우로 싹 없어지고 여기는 좌우에서 싹 모여든 거지. 그래서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이런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마치 줄파동처럼 보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어쨌든 이것도 파동이잖아요, 그죠? 예, 파동이. 그래서 이 그림은 압력에 대한 그림인데 이걸 변위에 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 변위에 대해서 그리면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변위에 대해서 그리면 여기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0이에요. 여기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0이고 여기는 왼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 사이에서는 그제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이 사이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죠. 여기 다시 변위가 0이죠. 여기도 변위가 0이죠. 움직이지 않는 공기 분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는 공기 분자들이 오른쪽으로 쭉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는 왼쪽으로 움직였고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빨간색 선은 이건 변위입니다. 변위. 빨간색은 변이고 이건 파란색은 압력 곡선이다. 압력에 대한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자, 소리의 여러 가지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오늘 소리를 좀 나눠 놓는데 사람이 잘 듣는 주파수,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이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여자 남자는 여기서 구별을 왜 해놨지? 말소리의 진동수. 사람들의 말소리 진동수는 이 정도가 돼요. 이렇게 저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음, 그죠? 사람들의 말하는 진동수는 저음이 되고 여자들은 조금 더 높다고 하죠. 여자들 목소리가 약간 더 높죠. 하이톤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 하는 거네요. 예. 2만 헤르츠 이상은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초음파. 개는 5만 헤르츠까지, 박쥐는 10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들을 수 기계를 이용해서 들으면 되지. 예. 초저주파, 20헤르츠 이하. 초저주파. 나뭇잎에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만 듣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는 못 들어요. 하지만 이제 물속에 있는 동물들, 물고기 이런 애들은 그런 작은 파동을 들을 수 있죠. 또는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소리의 높이, 세기, 음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고 소리의 속도 나오죠, 속도. 공기 중에서 음속은 이렇게. 이때 TK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되고 섭씨 온도 넣을 때는 다시 또 바꿔줘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매질의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공기의 소리의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 한번 넣어보면 20도씨일 때 음파의 속력은 343m/s 정도 됩니다. 20도씨일 때. 지금이 약 20도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스피커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정이 되겠죠. 저 맨 뒤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이걸 이렇게 딱 치면
이 소리가 순간적으로 들리나요? 칠 때 딱 순간에 귀에 들려? 그럼 잘못된 거야. 그죠? 이게 소리가 언제 들려야 돼? 쳤는데? 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죠? 너무 가까우니까 한 10m? 20m? 그죠? 그럼 시간은 얼마 걸리겠어요? 20m니까 340분의 2초 걸리겠죠? 340m를 가야 1초인데 340분의 2초니까 170분의 1초 정도의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340m쯤 멀리 있으면 1초 후에 들리겠죠? 소리가 딱 치고 나서 1초 후에 땅 하고 들린다고. 땅 이렇게 바로 들리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친구하고 얘기할 때 한번 해보세요. 손은 들어봐. 그리고 손은 바로 흔들리지만 목소리는 좀 이따 나올 거. 뭔가 이렇게 치는 걸 보여주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액체 속에서의 음속, 고체 속에서의 음속 그랬는데 여기 이 고체 속에서는 이제 막대에서고 액체 속에서 액체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분의 B가 되어 있는데 이 B는 부피탄성 계수가 되고 로는 밀도가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밀도가 그럼 커지면 소리의 속도는 느려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로만 보면. 그런데 그러면 액체에서 소리의 속도가 더 느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기체보다 액체에서는 소리의 속도가 3배 더 빨라요. 그 얘기는 액체가 되면서 밀도가 커지는 비율보다 이 부피탄성 계수가 커지는 비율이 훨씬 더 큰 거죠. 기체보다 액체가 부피탄성 계수가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는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기에서 20도씨일 때 343이잖아요. 물속에서는 1522m/s가 돼서 한 3배 정도, 2~3배 정도 더 빠르죠. 고체에서는 더 빨라요. 금속에서는 그거에 다시 한 4배 정도, 3배, 4배 정도 됩니다. 12-2절에 음파의 세기와 소리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세기, 새로운 물리량이 나옵니다. 세기. 파동의 세기, 매우 중요합니다. 파동의 세기. 파의 세기. 파동 그러면 일단 에너지가 있었죠. 앞에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의 제곱 그리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1초당 에너지 하면 전력이죠. 출력. 시간분의 에너지가 일률이잖아요. 일률. 파워였어요. 파워. 자,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죠. 줄. 여기다 쓰면 여기 다 나오겠네요. 자, 맨 처음 이제 에너지 E라고 합시다. E.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자, P는 출력이죠. 일률. 그렇죠? 일률은 시간분의 에너지입니다. 1초당 에너지라고요. 그렇죠? 1초당. 그럼 단위는 줄 퍼 세컨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와트라고 하죠. 근데 이건 1초당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1m 제곱당 빠져나가는 에너지 나누기 시간인데요. 넓이까지 여기 집어넣어요. 넓이. 단위 넓이당 그때 파동으로 빠져나가는 창문을 열면 여기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그치? 창문을 열면 여기 빛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빛 파동이 들어올 거 아니야. 1초마다 들어오는 에너지 그리고 넓이 1제곱미터당 이런 얘기예요. 이걸 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에너지인데 줄인데 미터 제곱당 1초당 에너지다. 그럼
여기 초당 에너지를 그냥 우리 와트라고 쓰면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자체가 와트니까 요만큼이 와트 퍼 미터의 제곱. 단위 넓이당 빠져나가는 출력. 요거를 인텐시티, 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기. 파동에서는 다루는 물리량이 되게 많아요. 에너지를 다루기, 파동의 에너지, 파동을 에너지의 공급률, 그래서 출력, 일률, 파동의 출력, 파동의 세기. 자, 파동의 세기는 이미 만들어진 파동을 측정할 때, 파동의 세기가 여기서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 파원이 있는 데서 만들어진 곳이 있는 데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넓이를 만들어서 여기 1제곱미터에 빠져나가는 파동의 시간당 에너지를 세기라고 하는 거고, 시간당 에너지만 얘기할 때는 출력이라고 하고. 그럼 이 파가 내는 전체 에너지도 있겠죠. 다루는 물리량이 많다 이런 얘기. 자, 여기 이제 이런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파원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파동으로 밖으로 쏴보내겠지? 네, 그럼 모든 방향으로 파가 퍼져나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반만 그려놨는데 여기도 있다고 하자고요. 예. 뭐 다 균일하게 나간다면. 그래서 파면이 형성됩니다. 파면. 물결이라면 물결파의 파면이 쭉 이렇게 형성될 텐데,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죠. 파의 최소 길이라고요. 이 주기적인 길이. 여기 파장. 퍼져나갑니다. 그때 이 파동의 세기라고 하는 건 이 시간당 에너지를 넓이로 나눈 거예요. 시간당 에너지. 그래서 그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거 전체의 시간당 에너지가 있겠죠? 파원 전체의 시간당 에너지. 그리고 넓이를 아예 구면으로 잡아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요 구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겠죠, 에너지가. 여기를 빠져나가는 시간당 에너지. PS라고 쓴 건 소스를 얘기합니다. 소스. 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원 전체의 시간당 출력 에너지를 전체 면적으로 나눈 거죠. A분의 PS. 이 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 전체 면적이 거리가 R인 곳에서의 전체 면적 그러면 구면이 되겠지, 구면. 구의 표면적. 그래서 4파이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 PS로부터, 즉 파원으로부터 파동을 만들어내는 파의 원천, 파원으로부터 거리 R인 점에서의 파동의 세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이 파원이 점이라면 점파원이라는 이제 용어를 쓴 거죠. 여기 점파원, 예를 들어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지구까지의 거리인 곳에서 지구에서 봤을 때 파동의 태양빛의 세기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빛의 세기는 태양빛이 내는 전체 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PS. 근데 모른다면 못 구하는 거지. 태양까지 거리는 아는데 태양이 내는 그럼 에너지가 얼마지? 몰라요. 모르잖아, 그죠? 태양이 모른다고 하자고. 하지만 태양빛의 세기는 우리가 더 측정할 수 있지. 그죠? 태양빛의 세기를 측정하면 PS를 구할 수 있겠네요. 태양까지의 거리를 알기 때문에 태양이 초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 PS를 계산할 때 쓸 수 있겠죠. I를 측정해서 PS를 계산할 때 쓸 수 있다고 저 식은. PS가 얼마고 안다면 I를 나중에 계산할 수도 있겠지. 중에 하나 알면 나머지 하나 계산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그럼 I의 의미가 뭐냐? I는 여기 이 넓이가 1제곱미터 그리고 1초 동안 빠져나오는 에너지를 우리 검지기를 놓고 측정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측정하면 I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면 태양의 에너지를 초당 방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세기는 어떻게 돼요? 세기는 거리 R이 증가하면 세기는 감소하겠죠?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태양빛의 세기가 당연히 약해질 거 아니에요. 세기는
세기라고 하는 건 위치에 따라 파원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PS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태양은 그대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죠? 태양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자, 소리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적용해 봅니다. 소리의 데시벨 준위라고 있는데, 데시벨 척도. 소리의 세기 준위예요. 소리 세기 준위. 소리의 준위가 아니라 소리의 세기의 준위. 세기의 준위. 되게 복잡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에너지만 쓰던가, 그렇죠? 출력만 쓰던가. 그런데 출력 에너지를 몰라도 소리의 세기는 내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리량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요. 다룬다고. 그런데 그 소리의 세기도 그냥 소리의 세기, 아까 보면 단위가 와트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소리의 세기, 파동의 세기는 단위가 와트 퍼 미터의 제곱, 요 단위를 써요. 요 단위. 그런데 그러면 이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지? 몇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지 하면 되는데 이게 실용적이지 못해요. 이 값이. 그래서 실용적이라는 건 우리 귀에 대해서, 우리 귀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내 소리를 듣는데 이게 소리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교를 못 합니다. 잘. 한참 커져야,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아, 소리가 커졌구나. 어마어마하게 작아져야 아, 소리가 좀 작아졌구나, 이렇게 알지. 소리가 2배 커졌다고 해서 2배 소리가 커졌네, 알지 못한다고. 우리 귀는 막귀라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귀가 이렇게 썩 좋은 감지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충분하지만, 그죠? 이 소리가 얼마나 커졌지, 얼마나 작아졌지를 잘 검출해내지는 못한다고. 그걸 양으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출기를 가지고 다녀야겠지. 소리 검출기 있죠? 소리 세기. 윗집에서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운지 못 살겠어. 윗집 문 뚝뚝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납니다. 그때부터. 그죠? 칼부림 나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 윗집에서 너무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돼요. 구청에 전화 걸어서, 민원센터에 전화 걸어서 신고하세요. 신고를 받는 데가 부서가 있어요. 층간소음 소리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나와서 아랫집에 몰래 와갖고 여기 검지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소리가, 평균 소리의 세기를 준위로 측정해요. 소리 세기를 측정해 준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는데요. 그러면 윗집에서 구청에서 쪽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갖고 당신 집주위의 이웃에 너무 지금 방해를 주고 있으니까 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문 두드리고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이상이야. 그리고 반대로 좀 너무 쿵쿵거리면 안 되겠지. 윗집에서 애기들 있을 때는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때 데시벨 측정기를 가져옵니다. 구청 직원이. 그러면 데시벨을 측정해줘요. 70데시벨이다. 그러면 시끄럽네요. 정말. 40데시벨이다. 엄청 조용한데요. 이 정도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 귀가 이상한 건데 이상한 거예요. 민감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데시벨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씁니다. 이 단위는 인텐시티, 세기를 변환시킨 단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위라고. 물론 이제 세기도 만든 거지만 이거는 이제 대수적으로 만든 거예요. 대수적으로. 로그 I0분의 I예요. 어떤 기준 소리에 대해서 로그적인 크기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로그 크기. 곱하기 10은 편의상 해주는 겁니다. 편의상. 그래서 70데시벨이라고 하는 건 로그 I0분의 I가 7이죠. 7. 이게 7이에요. 7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하자, 이거를. 데시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I0가 어떤 세기냐면 사람들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당신 집의 시끄러운 소리의 세기가 I가 되는데, 이렇게 로그로 계산하고 10을 곱하면 이게 데시벨이에요. 그럼 로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위예요? 로그라고 하는 수는
거듭 제곱의 지수를 찾아내는 거지 몇 제곱이냐 이런 얘기예요. 로그는. 그럼 10배 커지면 로그로는 10의 1승이 안 돼요. 그럼 1 곱하기 10하면 10데시벨 되는 겁니다. 기준 소리 자체는 몇 데시벨이에요? 0데시벨이죠. 0. I0분의 I0가 1이니까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죠? 70데시벨이라고 하는 소리는 기준 소리에 대해서 10의 7승배라는 얘기입니다. 1000만배 소리에 기준 소리에 대해서 1000배 소리면 그 정도 소리의 배 정도 됐네 이 정도로 들린다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귀는 지수를 그 정도나 돼야 커졌네 작아졌네 이렇게 안다고요. 2배 정도 커진다고 해서 와, 소리가 2배 커졌네 이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2배 커지면 몇 데시벨이에요? 그러면 어떤 소리에 2배 커지면 로그 2만큼 커지는 거죠. 로그 2는 0.20 얼마예요? 20 곱하기 10 하면 2데시벨 정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70데시벨에서 72데시벨을 구별을 못해. 소리의 세계는 2배가 커져도 우리 귀는 검지를 못합니다. 물론 귀에다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 잘 들리겠지만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하고 꽤 많이 했어요. 그죠? 예. 하고 11시까지 실험실에서 오늘 실험은 이제 열 실험입니다. 열 실험. 비열 측정하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아시죠?